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단독가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 요즘 선생님의 강의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연금개혁에 대한 국회 대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던데 도대체 기초연금 40만 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대토론회의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이날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호영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이외에도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사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말까지 공적연금개혁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쪽 위원들과 노후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민주당 쪽 위원들 사이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아직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날 연금개혁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국민연금 5가지 방안, 기초연금 5가지 방안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인 국민연금 개혁의 5가지 방안을 설명드리면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한다. 2안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5%로 인상한다. 3안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 4안은 보험료율은 12%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40%를 유지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상향한다. 마지막 5안은 보험료율은 12%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 40%와 수급 개시 연령 65세는 그대로 유지한다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 개혁의 5가지 방안 중 기금의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인 보험료율은 15% 인상, 소득 대체율 40% 유지였는데요. 이란의 경우 기금 소진이 14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낸돈 대비 받는 돈 비율을 나타내는 수입비는 이란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금의 고갈 시점 연장도 중요하겠지만 더 많이 내고 받는 것은 똑같다면 과연 누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할까요? 다음은 기초연금 개혁의 5가지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날 모인 전문가들 모두가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에는 뜻을 모았지만 지급 대상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폐지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주장을 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안은 현행 소득 하위 70%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2안은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그대로 유지한다. 3안은 소득 하위 70%는 유지하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폐지한다. 4안은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도 폐지한다. 5안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되 40%는 45만원, 70%는 4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그대로 유지한다. 물론 어르신들께서는 사안인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폐지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복지 기조를 고려한다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현재 활동 중인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말까지 공적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게 될 텐데요. 현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국회 연금개혁 대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불리합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인데요.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8월까지 국민연금이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에 이어 소득세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 문제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하면 보편적 복지가 시행돼서 바로 복지 선진국이 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영연금과의 통합 문제까지도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럽의 복지 선진국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